자, 이번에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메모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통 그리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자료가 필요해서 요거를 저장 장치에서 꺼내와라 할 때 그럼 그게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제 그 컴퓨터가 찾아가서 찾아올까요? 저희 메모리에는 그 메모리마다 다 주소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이 주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소와 메모리에는 주소랑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메모리마다 주소가 있으며 주소마다 명령어와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일을 할 때 명령어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어가 어디 되어 있냐면은 여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 명령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건데요. 명령어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냐? OP 코드고요. 두 번째는 오퍼랜드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명령 코드부 혹은 연산자부라 하고요. 오퍼랜드는 주소부, 자료부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한 게 이 OP 코드에 뭐가 있냐면은 연산이 있다. 명령 코드가 있다.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산이 적혀져 있는 게 OP 코드고요. 오퍼랜드는 주소부, 자료부라 했죠. 네, 말 그대로 이제 연산을 하라 했으니까 그럼 어떤 연산을 할 건데 해서 그 주소를 데이터가 있는 곳 주소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주소부 혹은 자료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줄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자체를 줄 수도 있고 주소를 줄 수도 있고 주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OP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P 코드는 연산자가 있다 했죠. 그러면은 명령어는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총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산 기능입니다. 연산은 총 2가지의 연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add, 얘는 더하기입니다. sub, 마이너스입니다. multi, 얘는 곱하기입니다. 얘는 divide, 얘는 나누기입니다. 산술 shift가 한 칸 미는 거라고 했죠. 한 칸씩 미는 거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1이 있었어요. 얘를 옆으로 한 칸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원래 0001이었던 게 어떻게 되냐면은 0010이 됩니다. 얘는 1이었고요. 얘는 2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2배 시키는 게 산술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곱셈하는 겁니다. 얘는. 어쨌든 그래서 봤더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칙 연산이죠. 산술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and, or와 not, xor와 논리 시프트, 로테이트, 컴플리먼트 이렇게 있는 걸 얘 뭐라 하냐? 논리 연산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산 기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로드 스토어 해서 얘는 데이터를 전달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 저장시키세요. 아니면 저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오세요. 라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뭐 그런 기능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어 기능입니다. 약간 흐름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는 보통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여기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 해야 되냐면 여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말고 내가 이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요. 아니면은 뭐 이 조건에는 요걸 하고 이 조건은 이걸 해라. 뭐 조건을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제어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인풋, 아웃풋 뭘까요? 네, 입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는 연산, 전달, 제어, 입출력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령어는 이제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얘네가 어떤 구성, 어떤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명령어 형식이 달라지거든요. 네,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주소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영주소, 주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 어떻게 돼 있나? 오피코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산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슨 구조로 하냐면은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 명령어로는 푸시, 팝이 있고요. 그리고 1주소 형식입니다. 그럼 주소가 몇 개? 주소가 한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서 앞쪽에는 오피코드, 뒤에는 오퍼랜드가 있는 게 1주소 형식. 그래서 얘는 누산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2주소 형식은 어떻게 돼 있냐? 세 부로 잘라서 앞에는 오피코드, 여기는 오퍼랜드 1, 여기는 오퍼랜드 2 이렇게 저장돼 있겠죠. 3주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오퍼랜드가 3개입니다. 첫 번째 오피코드, 여기 오퍼랜드 1, 오퍼랜드 2, 오퍼랜드 3 이렇게 있는 게 3주소 형식입니다. 자, 이제 그럼 각각의 형식에 대해서 만약에 다 add라는 명령어를 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볼게요. 3주소 형식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주소 3개죠? 그러면은 요거 2개는 입력 자료고요. 얘는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add x, y, z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면 x에다가 y랑 z를 더해서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소 형식은 이렇게 돼 있죠. 더한다는 게 2개의 항이 필요하고 또 그 결과를 저장할 총 3공간이 필요한데 얘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2개가 입력 자료면서 오퍼랜드 1은 저장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에다가 x 더하기 y를 해서 저장해라. 그러면은 원래 여기 x에 담겨있던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1주소 형식이에요. 그럼 add x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x를 더하라는 건데 근데 더할 거면 2개가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더해서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 얘는 아까 말했듯이 누산기 구조라 해서 누산기가 뭐였냐면은 우리 그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얘는 누산기에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누산기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고 다 그거를 누산기에 저장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산기를 쓰기 때문에 누산기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소 형식 같은 경우는 아까 스택 구조라 했는데 스택이 뭐냐면은 이렇게 컵처럼 생긴 저장 공간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은 위로 저장을 해서 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R3 넣으면은 여기 쌓이겠죠, R3가. 그럼 꺼내려면은 내가 R1을 꺼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R3 빼고 R2 빼서 R1을 그때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지막에 R3가 마지막에 들었죠.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어떻게 첫 번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이라는 리포라는 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장한다, 넣겠다라는 그런 명령어를 push이라 하고 빼겠다는 기호는 pop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명령 아까 push랑 pop이라 했고요. 그래서 스택이 간간히 문제가 나오는데 키워드 리포, 푸시, 팝 요 3개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영주소 형식은 이제 명령어만 하는데 그래서 저장을 스택이 해가지고 스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 형식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퍼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오퍼랜드는 주소를 담거나 자료를 담거나 그냥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뭘 지정할 수 있냐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더해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 내가 더할 데이터를 그냥 즉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령어는 그냥 즉시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즉시 주소 지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담겨 있는 메모리에 주소를 준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찾아가서 데이터를 꺼내와야겠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얘는 좀 처음 들으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00번지, 여기 200번지입니다. 여기 100번지는 200이 저장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요 300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요 300인데 지금 얘는 100을 준 거예요. 100을. 그러니까 얘는 100을 한번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필요한 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보고 200번지에 가라는 거구나 해서 한 번 더 거쳐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요게 진짜 내가 필요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간접 주소 지정이라 하고요. 약간 그래서 주소의 주소다. 거치고 또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나중에 기출 풀어보면 아는데 딱 봤을 때 뭐 주소의 주소라는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레지스터들을 참조한 건데요. 얘는 이제 오퍼랜드, 그러니까 요 값을 줬어요. 주소 값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기준인 인덱스 레지스터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걔를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오퍼랜드 부에다가 PC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더해야 되는 게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레지스터 주소 지정이라고 해서 얘는 레지스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레지스터를 참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명령어들이 수행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과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명령어가 어디 저장돼 있었냐 했냐면은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CPU로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얘를 뭐라 하냐면은 인출 사이클, 영어로는 패치 사이클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가 실행 사이클, 영어로는 execute cycle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명령을 실행할 때는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켜야겠죠. 이제 그 컴퓨터들한테 이거 해줘라고 이렇게 제어 신호를 버스를 타고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명령을 가져왔는데 그 오퍼랜드부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쳐가야 돼. 주소의 주소니까 찾아갔다가 또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간접 사이클을 한번 거칩니다. 원래 인출해서 실행 바로 가는데 어떻게 간접 갔다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접 사이클은 영어로 indirect cycle이라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로 가야 됩니다. 인터럽트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없고 지금 해야겠네요. 자, 인터럽트가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급한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일. 아니네요. 다음 시간에 하네요. 그때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는 이렇게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사이클을 거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패치 사이클. 주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가져오는 단계를 뭐라 한다? 패치, 인출 사이클이라 한다.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요, 우리가 수행하는 동작을 최소 단위로 쪼개놓은 동작을 마이크로 동작이라 하거든요. 마이크로가 그때 마이크로 10-6는 그냥 굉장히 작은 거라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동작 하나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동작의 종류는요, 총 4가지. 첫 번째가 시프트, 이동하는 동작이고요. 두 번째, 카운트, 개수, 숫자를 세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초기화는 뭘로? 0으로 초기화하는 거고요. 로드는 적재하는 겁니다. 쌓는 겁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요. 자, 첫 번째 A에 B 값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넣는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에 A 플러스 값 저장하기.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떻게 A 더하기 1을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A에 0 저장하기는 A에다가 0을 저장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쉽죠? A에 A 플러스 B, A에 A 플러스 B, A에 B 플러스 C, A에 B 플러스 C. 그 다음에 R,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R의 주소 부분을 A에 저장. 그러니까 A에 뭐 넣는다? R의 주소, ADDR, 어드레스를 저장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명령어 구성. OP 코드 플러스 오퍼랜드 이렇게 각각 돼 있고, OP 코드는 연산을 명시한 거고요. 오퍼랜드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소나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기능은 연산, 전달, 제어, 입출력 4가지가 있고요. 이것 좀 많이 나옵니다. 산수인지 논리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퍼랜드 개수에 따라 명령 형식이 달라졌고, 명주소 형식은 스택 구조로, 스택은 이렇게 리포, 푸시, 팝 요거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오퍼랜드에 어떻게 값을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주소 지정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네, 주소의 주소 같은 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건 누굴까요? 바로 계산만 하면 되는 요 즉시 주소 지정이 빠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미디어트라 하고요. 직접은 다이렉트고요. 다이렉트고 얘는 인다이렉트입니다.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외워져요, 또. 네. 명령어 수행 단계에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를 CPU로 가져오는 걸 인출 사이클에서 하고요. 마이크로 동작은 시프트, 카운트, 클리어로 모두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서 이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B를 A에 저장한다. 뭐 B 플러스 C를 A에 저장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